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열대야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북한에선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북한 내부 상황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의원으로 뵙다가 이제 민주평통 사무차장으로 가셨어요. 어떻습니까? 가시니까 하시는 일이. 예, 그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이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문회의하고 통일 정책을 이제 건의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제 합의를 도출해내는 이런 기관입니다. 네. 이런 기관의 장으로 제가 임명됐는데요. 이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북한의 이제 행정 관료직에 있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기관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좀 일방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북한이 받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런 방안, 이런 정책을 이제 제시하는 이런 측면이 강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면, 현재 휴전선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의사는 담아낼 수 없지만 이미 와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이들의 의사는 앞으로 우리의 통일 정책에 담아내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이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뭐 태영호 우리 사무처장께서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이번에 대통령이 8.15 경축 식에서 이른바 8.15 독트린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른바 담대한 제안을 밝혔는데 그동안 사실 남북 관계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8.15 독트린을 발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하면서 일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15 경축사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앞으로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북한 당국이라는 대화체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북한 주민과도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통일 정책은 비록 우리에게 헌법이 있었지만은 헌법적 가치보다는 앞으로 북한과 합의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대통령께서 자유의 가치라는 이런 우리의 비전을 내놓고 통일의 지향점을 지난 정권들과는 달리 명백하게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호응하면 좋으련만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의미의 이제 8.15 독트린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해도 사실 답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제안이 나오면 북한이 이제 즉시 반발하거나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틀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지금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북한은 두 개 국가를 이제 만들겠다는 걸 통일 정책으로 이제 굳혀놓고 있거든요. 이제는 영원히 국가로 가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정부 주도로라도 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통일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니 북한 정부로서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아마 지금 아주 심사숙고하는 이런 단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태 사무처장님을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북한의 실상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올 여름이죠. 북한에서 신의주 부근의 홍수 피해가 상당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소식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내각 총리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침수 지역을 돌아보셨습니다.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임시 거처하고 있는 천막 전개지들을 찾으시고 따뜻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들이 추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막 보트를 타고 네. 다닐 정도로 거의 모든 일대가 다 잠겨 있는 것 같고 들리는 바로는 뭐 900만 평이 잠겼다라든지 인명 피해가 1,000명에서 뭐 1,500명까지도 집계되고 있다, 파기되고 있다라든지 도대체 어느 규모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단 북한 당국이 총체적인 이제 수치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과연 몇 명이 인명 피해가 났고 또 재산 피해는 어느 정도 났는지 예. 위성 자료라든가 또 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자료로밖에 알 수 없는데 네. 일단 북한이 발표한 자료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수해 피해가 나자마자 이제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예. 구명조끼도 있지 않고 지금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돌아보고 나와서 즉시로 취한 조치가 뭔가 하면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났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을 해임하고 예. 또 우리 도지사격인 평남도와 자강도 책임비서를 네. 경질했습니다. 이렇게 예. 일단 인사조치부터 단행하고 지금 수해 피해 복구에 나섰는데요. 예. 다음 하나는 지금 러시아 또 중국, 북한의 우방국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예. 지원하겠다는 것도 일절 받지 않고 국제기구도 지원하겠다는데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라고 예. 일단 이건 우리 일이야 라는 벽을 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저런 수해 피해가 있었지만 현장의 수해 피해 피해 주민들을 평양으로까지 올려다가 저렇게 이제 재난 구조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어제 그제 연 이틀 평양에 올려온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예. 노인들과 같은 취약계층 직접 챙기게 나섰는데요. 예.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14,000명이라고 합니다. 평양시에만 데려온 올라온 어린이들과 노인, 취약계층. 예, 예. 그러면 아직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건데 이번 수해 피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중국 바로 건너편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몇백 메다, 지연 어떤 데는 몇십 메다 안팎에서 중국 사람들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노천에서 천막 치고 지금 이 모든 네. 걸 계속 핸드폰으로 지어도 찍거든요. 보이겠네요. 그러니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그들이 거처할 장소를 마련할 그런 수단도 없으니 바로 기차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평양에다 평양으로 올려다가 올려보내고. 지금 일단 우리로 말하면 뭐 피난민 구제 센터와 예, 같은 예. 이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니 이런 이렇게 상황입니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그건 났는데 김정은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했죠. 왜 국제사회에서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걸 다 마다하고 예. 그냥 북한에서 스스로 이거를 그냥 극복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 피해 지역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압록강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은 이런 일이 생기면 하늘을 욕했거든요. 이건 자연재해다. 그런데 딱같이 비가 오고 딱같은 강을 끼고 있는 중국 건너편에서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한의 피해는 너무 컸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인간이 많은 인재다. 이렇게 돼서 주민들의 불만 정서가 대단히 높아갈 수밖에 예. 없거든요. 수십 년 동안 네. 방제 공사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압록강 그런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중국이 건설한 방제 예. 벽에 부딪혀서 다 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북한 쪽으로 밀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김정은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2호만의 건설대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제부터는 재방공사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김정은 스스로가 일종의 북한 주민들을- 민심 달래기군요, 그렇죠. 지금 이런 예. 모습들이. 만일 중국과 북한이 같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네. 한다면 북한도 할 소리가 있죠. 아니 하늘이 그렇게 갑자기 수백 밀리미터의 비를 내려보는데 어쩌라고. 예. 이렇게 됐는데 중국은 아무 일도 없고 북한은 이렇게 피해가 엄청 크니
북한 주민들이 불만 정서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데 저런 임시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한가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고 그럴 정도의 능력은 되는 건가요? 저 정도 천막은 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그런 예. 천막인 것 같고요. 일부 천막들을 보면 이제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군인용 군사용 천막도 있고 천막들. 군사용 예. 천막도 있고 아무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지금 방도들은 지금 다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나라 안팎으로 들어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뭘 이제 네. 이재민들 상당수를 또 이제 평양으로 데려왔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지금 홍수 피해가 난 이 신의주 지역에서는 뭐 하수 처리장이 역류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변부터 오물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면 이제 물이 빠지면 그것이 그대로 거리라든지 집 안에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엉망인 상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 시기도 이런 현상은 예. 계속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단위당 시간에 많이 오면 화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예. 때문에 오물 그러나 아니면 인분 같은 것이 빠지지 못해서 악취가 시내에서도 나고 병도 전염병도 그렇죠.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소독제들을 가지고 예. 지금 길거리 곳곳과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소독 작업도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전염병으로 확산될 그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울 의사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단칼에 이제 우리 네. 건 잘랐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그 푸틴 대통령에게 네. 감사 표시를 이제 한 것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정말 실제로 도움을 줬고 북한이 이걸 수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이 정도 규모의 이 수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복구하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복구하는 데는 저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갈 것이라고 올 봅니다. 연말까지? 예. 왜냐하면 저건 있던 자리에 단순히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번에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정도의 비가 와도 다시는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방 공사부터 바로 하겠다. 이렇게 예. 놓고 보면 이게 엄청난 공사거든요. 집만 뭐 다시 짓는 이런 공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비가 오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사 양은 보면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평양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지금 수십만 명과 군인들이 예. 긴급 투입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해 지역에서는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생활 자체가 연말까지 이제 이 네. 피해가 계속 이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꽤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네. 더 엄혹한 생활이 저 신의주 주민들이라든지 북한 내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건가요? 그 고난의 행군 시대와 지금의 차이점은 고난의 행군 시대 때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당국에서 쌀을 안 주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직접적인 그런 도움이 손길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자력하는 이런 능력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그런 다량의 아사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북한 상황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또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또 탈북을 했고 심지어는 북한 주민이 국경을 걸어서까지 귀순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살기가 힘들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 이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그 연령대와 구성을 비교해 보면 예. 지난 시기와는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배고픔 때문에 많이 왔다면 네. 지금은 배고픔보다는 자유 혹은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탈북하는 연령대를 보면 대학에서 공부할 연령대인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을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10대가 두 번째고 예. 세 번째가 대학 학부 시대를 놓치고 대학원 정도에 들어가야 될 30대가 많고 이렇게 20대, 10대, 30대 순으로 연령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 지난 시기에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많이 왔다면 지금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교육 때문에 젊은 계층이 많이 예.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걸어서 온 예. 그 경우는 물론 본인이 이제 왜 탈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걸어온 곳이 결국은 북한의 경계가 제일 심한 데거든요. 거기가 탈북 단골 경로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북한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밀접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뚫렸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넘어올 때 총 한 방 예. 맞지 울리지 않고,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울리지 않고. 넘어왔는데 결국은 그 지대에 그렇게 많이 북한 군인들이 진짜 야밤에도 보초를 서고 있지만 다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최근에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 여러 가지 방벽 공사와 같은 공사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못 이제 넘어가게. 군인들이 동원이 됐던 그래서 건가요? 거기에 군인들이 동원되다 나니까 어떻게 하죠? 보초에 나와서도 보초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다 총을 옆에 놓고 자니 그 동네 주민으로서는 이러한 경계가 호술한 틈을 이용해서 걸어서 넘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이런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 고위급 외교관들이 탈북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 수 있나요? 일반 주민들이? 그 당장 우리처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매우 신속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알게 되겠고 지금 해외에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인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매일 듣고 열어보는 휴대폰의 뉴스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드는 우리의 이런 글자를 뉴스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읽을 수도 있고 또 네이버도 그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3년을 주기로 교대하거든요. 그러면 3년을 주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뉴스를 본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가 돼서 되는군요. 대단히 이제 빨리 이제는 북한으로 전파됐습니다. 뭐 아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이유가 이제 배고픔보다는 뭐 자유, 교육 이런 교육, 문제들. 결국에 이제 체제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이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그 방송, 확성기 방송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학성기 방송에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뒤돌아보면 이렇게 남북 관계가 완전히 진짜 첨단적인 그런 위기 상황으로 올라갈 때마다 불쑥 나오는 것이 대북 방송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면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위기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쑥 잦아들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몇 번 이제 겪어봤죠. 지켜봤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남과 북 사이의 전단 싸움이 치열해져서 가면 어물풍선하고 이렇게 이쯤 정도로 이게 지금 그 확대되면 지금쯤엔 벌써 총포 소리가 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총을 쏜다든지 전단 날리는 장소를 향해서 포를 쏜다든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진짜 위기를 격화시키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1단계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김정은 정권도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한 감내할 수 없는 조치 이게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는 딸 김주애로의 어떤 권력 이양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후계 구도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일부에서는 또 반박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 OX를 놓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의전상으로 보면 후계자로서의 의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물증으로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김주애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김주애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 한 번도 김주애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TV 화면을 보면서 김주애를 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김주애라고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는데요 하면 김주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애냐 얘냐 갑론 을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후계자면 김정은 자체가 나서서 이걸 가름바를 타줘야 하거든요. 김주, 옌지, 옌지. 근데 일골절 지금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김주애가 후계자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성인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하고 또 김주애의 동생의 남동생인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남동생이 앞으로 커서 언론에 나올 정도만한 연령대가 되면 또 후계 구도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의 이제 예.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이제 다가올 미국 대선도 북한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북한에서는 되려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내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희망할 거다, 원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태 사무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있은 일인데요. 김정은이 신형 탄도탄 이제 미사일 인계 인수식에서 예. 공식 북한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1년 3월 달에 대화와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 했는데 3년 만에 대화를 언급했는데 이 대화를 언급한 시점이 언제냐? 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 김정은과 자기는 좋게 지냈고 김정은은 아주 영리하고 훌륭한 절대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며 김정은을 이렇게 계속 띄워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와중에 김정은도 예. 대화와 대결 그 둘 중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화를 놓고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양상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까지도 저는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 기간에 총 김정은과 3번 예. 단독 대화를 가졌습니다. 네. 실제 미국 대통령이 임기 기간에 한 나라의 특정 정상과 3번씩이나 단독 대화를 한다는 예. 건 흔히 있는 일 아닙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핵 문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이제 욕망, 네. 집념 이런 게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걸 놓칠 리는 없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한번 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이제 핵 문제라든가 네.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자, 이제 뭐 8.15 독트린도 우리 윤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또 다음 달에 한미일 정상이 이제 공동 성명도 발표한다고 해요. 네. 이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기념해서 여기에 10월 북한의 핵실험설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이제 북한 이슈가 또 우리 주요 뉴스에 좀 많이 예. 오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 기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여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